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승소 판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소송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피해자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항소심까지는 피해자들이 무죄를 받다가 패소를 했다가 이제 2015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관계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예견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이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소 판결로 이루어졌을 때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대응책이 뭘 한 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를 비롯한 그 정부에서도 그러한 체계적인 또 그리고 깊이 있는 대응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했다 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국 오늘 이 상임위가 개최된 것도 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대책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뭐 하나만 한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께서 보실 때 일본은 굉장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라도 제시를 해야 된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분은 국민에 대해서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등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경제 일본의 보복은 우리가 방치를 하거나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시간이 가면 해결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매 시간마다 대책회의를 강구를 하면서 이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앞세워서 우리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외교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로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그것이 상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대책을 또 공개할 수 없는 다 협상의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적하셨듯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말 거의 매일 다양한 레벨에서 지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혜 있게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도에 보면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이번에 기간 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듯한 보도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소미아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해왔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를 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현명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5년도에 최초로 한일회담을 개최해서 청구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난관이 있었고 장애와 애로가 있었는데, 그런 심정과 자세와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경제 보복 조치가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사할린 동포 문제라든지 또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전 모두가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왜 위안부 협상은 우리나라가 파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왜 일본이 다시 재협상에 참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명분적으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을 저는 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통일부 장관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대북 정책,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운전자론을 자처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촉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또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반응을 보고 또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 역할이 운전자는커녕 조수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뭐 지금은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튼 이 북핵 협상을 재개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말이죠. 우리는 운전자론이나 촉진자, 중재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어딥니까? 2월 28일 날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된 이후에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상대를 하지 않겠다. 미국하고 바로 상대하겠다. 관여하지 말아라. 오지랖 넓은 간섭을 하지 말아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외무성 국장급 관리가 반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7월 25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참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대한 남북 당국자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인데 이 경고가 아무리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 하고 좀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 효력을 법률적으로 효력 발생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신과 맥락에 볼 때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NS에서 발표한 성명이라는 게 군사적 긴장 안에 도움이 안 되고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이 정도 말밖에 없고 우리의 입장과 북한에 대한 행동에 대한 자제에 대해서 우리 노골적인 주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북한에 대해서 왜소한 입장이고 너무 비굴하거나 아니면 저자세 입장이 아니냐 이런 비난에 대해서 통일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협상이 재개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